나치의 홀로코스트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대량 학살이라는 점에서 인류 최악의 범죄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사의 온도에서 나눌 대화가 사실이라면 74년 전 일본이 벌인 일 또한 이 홀로코스트와 다를 게 무엇일까요? 해방의 기쁨, 귀향의 꿈에 설레던 수천 명이 일본 앞바다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만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오늘은 당시의 참상을 스크린에 담아낸 김진홍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호는 알아도 우키시마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탔던 첫 귀국선이었다고요? 지금 현재 귀국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실제적인 귀국선이었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갈 정도로 네.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배였습니다. 고향이 그리웠던 그 노무자들이 그냥 야 이제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들뜨고 하는 사이 우키시마 마루로 승선하면은 부산까지 선비도 없이 데려다 준다. 조선인 징용자들을 태울 때도 예. 일본 대본영에서 해군 비행기로 2회에 걸쳐서 삐라를 뿌렸고요. 예. 이 배를 타지 않으면 식량 공급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대본영 입장에서는 한 사람 남은 사람 없이 다 거의 태우려고 했던 거죠. 네. 45년 8월 19일 날 우키시마호를 오미나토항 접안을 시켜놓고 작은 배로 3일을 실어 나갔죠. 북한에도 오면도 항합하다 북한대로 소형배로다가 이제 한 100이면서 밑에서 이제 몇십 명서 이렇게 태워다가 우키시마를 옮깁니다. 그때 당시에 시무키타 반도 전역에 일을 했던 강제징용인들은 약 10,000여 명으로 지금 사려고 되고 있는데요. 예. 그 10,000여 명을 태우고 22일 오후 10시에 출발을 하지요. 예. 물론 탔던 조선인들은 부산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출발하는 즉시 항로는 부산이 아니고 일본 해역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교토 인근의 마이즈로항 마이즈로항 쪽으로 왔죠. 그래서 24일 날 오후 5시 20분에 마이즈로만 들어와서 폭침이 된 사건입니다. 이 우키시마호에는 의문점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22일 날 밤 10시에 출발하기 전에도 일본인들은 그 배를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참모인 듯한 사람이 이것도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네. 장검을 빼들고 강요를 한 거죠. 일본 해군들한테 타라. 일본 해군들은 그러니까 그 배가 폭침이 될 알고 것이다라는 있었죠. 사실을 미리 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가 마이즈로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일본 해군들은 그 비상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로 다 거의 탈출을 했고. 일본인들은 말이죠 하나 건질도 않고 그냥 뒤에 저기 하고 나중에 이제 늦게 가서 이제 어선들이 와서 좀 사람 건져갔죠. 제가 어떤 증언자분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갑판에 나와가지고 잠이 온 건 아니고 약간 네.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마침 조선인 아주머니가 네. 한 아이는 손을 잡고 한 아이는 갓난아이는 젖을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일본 해군 2명이 그 아이를 보고 야 쟤는 꽃몽오리도 피기 전에 가게 생겼구나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막 손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도 막 좋아해가지고 예. 막 같이 손을 흔들고 그러다가 하니까 갑자기 막 뻥! 네, 가고 이래가지고 있었어. 있었는데 소리가 뭐가 팍 날 각중이에요. 사람이 위에까지 팍 떠 올라갔다 땅에 쭉 떨어져던구만. 일본 정부에서는 미군 기뢰에 의해서 배가 폭파한 것이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만약에 기뢰가 물속에서 폭발을 한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 기둥이라 그러죠. 네. 물이 이렇게 솟구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증언자들은 전혀 물 기둥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배에 탔던 생존자들은 예. 물 기둥을 본 본 적이 적이 없다. 없답니다. 예. 예.
폭파 장소는 기관실은 대개 배에서 가장 밑에 있습니다. 예. 그 기관실에서 폭탄이 터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선 내에서 폭파가 되다 보니까 충격이 배 중간에서 충격을 주니까 이렇게 V자처럼 꺾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가. 벌써 다 들어가 꽃게만 남다 싶어라고. 가서 이거 치게 들리는 막 이제 가운데가 끊어졌어. 이미 가라앉더만 그래요. 비가 들리더라고. 하늘가 뚝 떨어지지 뭐. 한 가운데가 탁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분명히 배 안에서 폭발했다. 이것은 일본의 고의적인 폭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배가 두동강이 나서 가라앉는 동안에 얼마나 그 현장이 아비규환 같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로 말할 수 드는데.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장영도 할아버지의 좀 증언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육성으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신 거죠? 글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 당시 배를 탔던 그 당시에 13살 소년이셨다고요. 육지 구경하기 위해서 배 간판으로 올라왔어요. 예. 육지를 구경하고 있는데 배가 가다가 완전히 정박을 해. 어떻게 우연히 앞을 봤어요. 구명보트 하나가 내려와서 사람이 몇 째 타가지고 막 모선을 출발하자마자 펑 하고 또 두 번 빵빵 하고 또 두 번 더 났어요. 예. 그러고는 순식간에 배가 두동강으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간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그때 나도 이제 뭣도 모르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딱 잡고는 뛰어 들어가면 죽는다. 배가 폭발함과 동시에 증유가 그냥 바다에 한 10cm 가까이 그냥 증유가 딱 딸렸고 사람이 거기에 그냥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짐짝도 떨어지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바다에 들어갔다면 서로 잡고 엉켜서 같이 죽은 거예요. 진상규명, 죽은 사람의 명단 공개. 이것이 규명되면은 일본 정부의 사과, 유족들께 당연히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죠.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조건이죠. 모든 정황이 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그야말로 계획적인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때 제노사이드다. 예정된 폭침입니다. 우키시마호가 폭침된 그 장소에서 그 가까운 지역에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들이 표현에 의하면 올챙이들이 바글거릴 정도로 많이 헤엄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がものすごい流れて、それでこの平湾のとこへものすごい数のあれがあってね、その後部の船が来て全部拾い上げて、今の角っこ周りの角のあれはなんちゅう人この間岩田さんの横にこう焼けたお店屋さんあるやろ。あそこの敷地のとこで穴掘って全部したい。 힘에 붙여서 중간에서 탁 빠져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기서만 수천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밑에는 지금도 유해가 많이 있습니다. 15일 날 항복하고 17일 날 소련의 가민시스카 그 경찰서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는 살린에 있어요. 네. 그때 가민시스카 경찰서라는 그 내에 조선직용인들을 거기다 다 몰아놓고 못질을 하고 방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태워 죽였죠. 이거 하형 학살이죠. 예. 18일 날은 그 미호항의 조선인들을 배의 선창에다가 가뒀어요. 네. 그래서 못 나오게 해서 얼려 죽였어요. 예. 이건 냉동 학살이죠. 예. 거기 선상에 우키시마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19일 날 우키시마호는 거기 접안을 해서 징용자들을 태우기 시작했고 연장선에 있는 거죠. 예.
일본은 공식적으로 그 우쿠시마호에 3,725명이 탔고 524명이 희생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한 숫자의 탑승 인원이 있었고 또 더 많은 숫자가 희생됐다. 일본은 어떻게든 그걸 숨기려고 했었고요. 배에 승선을 하게 되면은 그 명단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사건 이후에 그 모든 자료를 불을 태워서 없앴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자료가 없다. 그 실질적으로 이 만여 명이라고 하는 것도 추산입니다.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 그 아오모리 근방에 근무했던 징용자들 숫자들, 뭐 미사와 비행장, 뭐 가와보세산 이런 쪽에서 근무했던 일했던 그런 강제 징용자의 숫자를 만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발표한 사망자 그 명단을 보게 되면은 네. 일본 정부는 박 씨가 당시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박 씨도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우리 형님 묘입니다. 지나가는 선박이 있어서 다행히도 구조를 해줘가고서 부산항까지 귀향했지요. 살은 사람을 죽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라고 생각되어지겠습니까? 배가 훼손된 또 모습을 보면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배를 인양하는 작업도 굉장히 늦어졌고 또 심지어 배를 인양할 때 폭발을 해서 인양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9년 후에 인양을 했죠. 54년도 그냥 고개 건져냈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킵니다. 네. 섬 가까운 그 유해 가까운 그 섬을 길을 닦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돌을 많이 굴려 내렸죠. 유해를 눌러난 거죠. 그것조차도 일본 정부가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렇게 수단이군요. 예. 우키시마호 선전은 아직도 마이즈루항 바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윗부분만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해서 건져서 고철로 썼기 때문에 선 바다의 배의 밑바닥은 깔려 있다는 얘기죠. 증거는 마이즈루항 밑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증거가 예, 그 마이즈루항 예. 바다에 남아 있겠군요. 그 선절을 보면은 폭탄이 어디서 터졌는지 알 수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일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진상 조사 그렇습니다. 시작할 수 있을 예. 텐데. 우리 국민이나 개인은 힘듭니다. 예. 거기가 마이즈루항이 일본 3대 해군 기지가 있어서 그 촬영조차 힘들었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안 꺼내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걸 누가 나서야 됩니까? 개인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4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습니다. 한 30-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정부에서는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내 대해서 이 우키시마 마루 6호를 이 사건을 진상 규명을 해야만이 되지. 내 밑에 아들이 할아버지의 원한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내가 하진 못하면은 이거 영원히 묻혀버리겠다. 그 일본한테 사죄도 못 받고 모든 게 끝이 나겠다. 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힘에 부딪히면 바다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 위해서 버둥치고 몇 번 나왔다가 바다 위에 올라오면 기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힘이 빠져서 죽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분의 그 상황, 그게 가슴이 아프죠. 그 부분을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한 번쯤 더 기억해 주라는 의미의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고향에 간다는 희망 하나로 기꺼이 행복했을 그들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비록 그 원혼들은 일본의 깊은 바닷속에서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날의 진실이 같이 묻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그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